사천남의 하동 출신 여상규입니다. 자세하게 법 전체를 검토해 보십시오. 이 기준대로라면 수도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지방 에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야 균형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 일이에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국민을 위해 걸어온 희망의 여정. 벽이 막아서면 허물고, 디딜 곳이 없으면 만들고, 힘에 붙이면 함께 손잡고 가슴으로 걸어왔습니다. 원전 사고가 한번 났다고 쳐봅시다. 얼마의 손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품 교체에 따른 손해액만 4천억이 넘는다는 것이고, 전력 생산 손해액을 1조 5천억이라 했잖아요. 거의 직접 손해만 2조 원이 넘어요. 지금 원전 비리에 연루된 그런 업체들이나 직원들에게는 단 1원의 이익이라도 귀속되게 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지구를 떠나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아니라기 대체가 무슨 앞으로 계획을 하고 이런 비리를 막겠다고 지금 한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더 큰 미래를 여는 힘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사천, 남해, 하동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잘 사는 내일을 위해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상규 간사입니다. 100% 국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성 잣대에서 좀 벗어나서 지방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한다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 통합이 산업부의 주요 국정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수건 사업들. 하지만 정부는 늘 경제성을 앞세웠고 어느 지역보다 많은 난관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면 더 힘있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2012년 두 번째 당선. 더 새로운 각오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 공약을 책임지는 지역발전 추진단장이 되었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국토부와 산업부, 농식품부 등 3대 실물경제부처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면서 국가 경제발전과 민생 안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 산업 창출에도 앞장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김한길 여야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나 전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 어렵게 만난 자리니만큼 국민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자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방침은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무상 보육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현재 20%로 되어 있는 국비 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도전한 힘있는 국회의원의 길. 마침내 새누리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이 되었고 민주당은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정기국회가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넘나들면서 정부와 여야 간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정쟁에 빠진 낡은 정치를 바로잡았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우리의 꿈이 실현됩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계층 간의 조화,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또 지역 간의 균형 발전으로 100%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국정 철학이자 목표입니다. 네. 네. 이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대선 공약에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그 공약 중에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약에도 들어있을 뿐더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지난 2월 21일 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것은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100% 국민 대화합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전국 6대 낙후 지역 중에 하나인 서부 경남 3개 시군과 그리고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동부 전남 3개 시군 합쳐서 6개 지자체를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연계교통망을 확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시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우리 지역.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선 지역발전 추진단장으로 숱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직접 구상하고 만든 동서통합지대 공약. 굳은 각오로 추진해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에 반영시켰고 당선 직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채찍질했습니다. 2020년까지 총 8,660억 투입, 사천, 남해, 하동을 남해안 문화관광의 중심 지역이자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 벨트로 육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계획. 집권여당 정책위 부의장과 대표 비서실장의 힘으로 당 정청을 아우르며 새로운 정부 출범 후 단 1년 만에 국가계획으로 확정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사천의 새로운 도약, 항공산업 신산업벨트와 글로벌 문화관광지대로 우뚝 섭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상규 간사입니다. 앞으로 경제발전을 선도할 핵심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항공우주산업은 첨단 기술의 융복합 산업인과 동시에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할 만큼 미미합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형 민항기 개발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사회와의 조인트 벤처도 그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지방 소재 강소기업을 최소한 2,000여 개 정도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사천의 미래를 여는 길. 한시도 지체할 수는 없다. 사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
우리 지역 사천이 민항기 제조산업은 물론 관련 연구기관과 지원시설이 모두 집적된 항공산업 특화단지로 집중 개발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로 관련 법령 개정을 주도하면서 2014년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비를 확보해 조속히 추진되게 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 1월 달에 항공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했죠. 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2020년까지 생산 200억 불, 수출 100억 불 달성을 해가지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7위의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죠.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중형 민항기 사업, 그리고 민수용 헬기 사업, 소형 무장 헬기 사업,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을 전략 기종으로 해서 완제기를 개발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중형 민항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년에 30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천만 뜻밖에도 말이죠. 금일 현재 36억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265억 6천만 원은 불용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포로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어떻든요, 그 항공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창조산업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차질 없이 정부 계획대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예. 항공산업 최대 집적지 사천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2010년 정부가 마련한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4년 국가 예산에 없던 민수 헬기와 소형 무장 헬기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시켰고 중형 민항기와 KF-X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가 판단이 필요할 정도의 항공 수요가 문제인데요. 현재 그 수요가 점차 발굴이 되고 또 정부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국가 산다는 시간상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반드시 조성돼 갈 것입니다. 부족한 항공 수요를 창출하며 항공 국가산단 조성의 꿈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 계획에는 사천을 항공우주산업 신산업벨트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부를 설득했고 완제기 최종 조립장과 핵심 부품 생산단지 그리고 연구 및 교육 기능 등 항공산업 거점을 확충토록 했습니다. 또한 항공 관련 복합재 활용과 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시험 분석 지원 센터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항공산업 집적화 지역을 특화 단지로 지정해 기업을 위한 공동 설비와 연구 개발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닌 사천. 사천공항의 인프라를 확충해 국제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삼천포항과 남해 서상항, 여수 엑스포항과 하동 노량항을 잇는 해상 크루즈 관광 루트, 그리고 한려 수도길을 개발해 한려해상 케이블카 유치에 따른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아름다운 우리 지역. 사천의 문화관광 산업이 세계를 향해 활짝 피어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사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송포 교차로. 지역 주민이 만족하지 못하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정부. 국비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찾아내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했고, 마침내 국비로만 50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토록 했습니다. 또한 남북 내륙철도를 조기 추진하고 도로망 확충을 통해 사통팔달의 사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문화관광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마을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힘든 사업, 특별 교부세를 확보해 추진토록 했고, 종포 항공특화 산업단지와 한려해상 케이블카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도 안전행정부 장처관부터 담당 사무관까지 끊임없이 설득해 중앙 토용자 심사를 통과시키는 등 사천 시민과 함께 도전했습니다. 농어민과 어르신이 존중받는 나라, 보육과 교육 걱정이 없는 나라, 성심을 다해 앞장섰습니다.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50%가 안 돼요. 그런 이유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음료 겨자 먹기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나 LPG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득이 낮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이런 그 에너지는 비싼 걸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난방연료의 대부분을 석유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 그곳은 또 원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화력발전 폐열을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발전사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변 지역이라는 것이 5km 범위 이내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5km 이내를 관할하는 시군 소재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우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FTA 등의 개방에 따른 농어민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쌀 목표 가격과 직불금을 인상시키며 농업 경쟁력 향상에도 앞장섰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을 보다 편안히 모시기 위해 경제부총리 등 예산 당국과의 끊임없는 당정 협의를 추진했고, 정부 예산에 없던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을 국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참전 용사들의 명예수당 예산을 증액시켜 국가의 도리를 다하도록 실천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면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교실 예산을 새롭게 확보해 보육과 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바른 정치,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먼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여당 새누리당의 여상규 의원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 등 지역과 지역 간의 화합 상생 관련 국정 과제는 실행계획 수립 시부터 해당 시도 및 시군 단체장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 통할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공약 추진 과정에서 예산 당국이 반대한다거나 부처 간 떠넘기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각 부처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에서는 국회 상임위 간에 엉뚱한 칸막이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의총 등을 통하여 의정소통을 강화 내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국민소통에서 시작하여 정부 각 부처, 특히 이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정부 내 소통과 협력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여상규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치권과의 소통을 넘어서서 지역 간 소통과 정치권 내에서의 또 소통까지도 강조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아니라 사천, 남해, 하동의 주민들이 앉아있다.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실천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가 정책과 대한민국의 정치가 올바른 길을 걷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첫 번째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처리를 주문한 이후 여러 차례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당장 그 두 공장에서 연간 2조 원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간접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3만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과 함께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앞장섰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늘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바른 정치.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편성해서 넘어온 예산만 희미합니까? 그게 국회입니까?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는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 남해, 하동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성금 기탁해 주시고요. 네. 늘 모금 활동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무엇보다도 고맙습니다. 예, 또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힘이 되는 한 말씀. 예, 작은 나눔이지만은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휩쓸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한 희망의 길. 몸이 고단해도 희망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밝은 내일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천, 남해, 하동의 밝은 미래. 그리고 모두가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행복한 길. 여러분의 국회의원 여상규가 걸어가겠습니다. 행복을 만나러 갑니다.